좋은 관계를 지키려고 작은 부탁 하나를 들어줬을 뿐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불러도 되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왜 고마움으로 시작된 일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역할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착함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분명히 잘해줬습니다. 남들이 피하는 일을 대신했고, 누가 부탁하면 먼저 움직였고, 귀찮은 일도 웃으면서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맙다고 했습니다. 역시 당신밖에 없다고 했고,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고, 당신 덕분에 일이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마움은 점점 짧아지고 부탁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건 네가 해주면 되잖아. 너 이런 거 잘하잖아. 원래 네가 맡던 거 아니야?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편리한 기능이 되어버렸구나. 더 아픈 건 그 다음입니다. 막상 중요한 자리가 생기면 당신은 불리지 않습니다. 성과를 나누는 자리에도 당신의 이름은 없습니다. 힘든 일은 당신에게 오지만 좋은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고맙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작 나의 자리는 없습니다. 오래전 인간관계의 표면보다 그 안의 힘과 필요를 더 차갑게 바라본 한 현자는 사람이 오래 남는 방식에 대해 매우 냉정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호의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붙잡는 것은 호의가 아니라 필요입니다. 이 말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반드시 마주해야 할 관계의 진실입니다. 당신이 계속 고마운 사람에만 머무르면 언젠가 사람들은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능으로 보게 됩니다. 커피를 잘 사주는 사람, 정산을 잘하는 사람, 급할 때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편합니다. 하지만 편한 사람은 대체되기 쉽습니다. 더 잘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뀌고, 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생기면 밀리고,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착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착한데 기준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호의는 분명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된 호의가 역할이 되고 역할이 의무처럼 굳어지고 그 의무가 나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호의는 더 이상 선함이 아닙니다. 자기 소모입니다. 그리고 많은 착한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계산적인 사람이 된 건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건가? 하지만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선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선함을 지키는 구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주 자신이 더 해주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상대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사람들도 내 마음을 알겠지. 그런데 관계는 마음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역할이 생깁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인지, 누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누가 불편한 일을 대신 맡는 사람인지, 누가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지, 사람들은 말로 정하지 않아도 서로의 위치를 조용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번 굳어진 위치는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자리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준호라고 하겠습니다. 준호는 팀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통합니다. 지각도 거의 없고 마감도 잘 지키고 누가 부탁해도 싫은 표정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팀장은 그런 준호를 편하게 생각합니다. 회의실 예약 좀 해줘. 지난번 양식 찾아서 공유해줘. 행사 끝나고 사진 파일도 모아줘.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잠깐만 움직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준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팀이 바쁜데
내가 조금 도우면 되지. 그런데 그 조금이 하루의 기본값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자기 업무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부탁을 확인합니다. 메신저 창에는 늘 애매한 문장이 떠 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이것도 가능할까요? 준호 씨, 죄송한데 이것만 좀 부탁드려요. 사람들은 죄송하다고 말하지만 표정은 그렇게 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결국 해준다는 것을. 준호는 회의 자료를 출력하고 참석자 명단을 정리하고 누락된 숫자를 맞추고 팀장이 놓친 일정까지 챙깁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으면 팀의 자잘한 구멍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구멍을 막은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준호는 그때까지 자신이 일을 잘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반복된 호의는 어느새 그의 역할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팀장은 핵심 인원을 부릅니다. 기획을 맡을 사람, 외부 발표를 맡을 사람, 데이터 분석을 맡을 사람, 고객사 미팅에 나갈 사람. 준호는 당연히 자신도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이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료도 그가 가장 많이 만졌고 일정도 그가 가장 많이 챙겼고 누가 어떤 부분에서 자주 막히는지도 그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준호는 복도에 남아 있습니다. 팀장이 지나가며 말합니다. 준호 씨는 이번에도 지원 쪽을 좀 맡아줘요. 회의록이랑 자료 정리, 그리고 일정 조율은 준호 씨가 제일 잘하니까. 칭찬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잘한다는 말이 기회가 아니라 고정된 역할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 안에서는 프로젝트 방향이 결정됩니다. 회의실 밖에서 준호는 누가 커피를 마시는지 확인하고 수정된 자료를 출력하고 회의가 끝난 뒤 남은 컵을 치웁니다. 유리문 너머로 동료들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안에는 결정이 있고 그 안에는 이름이 있고 그 안에는 다음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그 밖에 있습니다. 그때 준호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팀에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편리한 사람인가? 며칠 뒤 팀 전체 회의에서 팀장이 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 대리가 기획을 잘 잡았고 서 과장이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뒤에서 지원을 잘해줬습니다. 뒤에서 지원 잘해줬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준호가 해온 일은 분명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가 준호의 자리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에 도움이 되었지만 팀의 중심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회사에서 착한 사람이 자주 겪는 비극입니다. 일은 많이 하지만 역할은 낮게 고정됩니다. 고맙다는 말은 듣지만 결정권은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찾기는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준호가 스스로의 가치를 편의에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귀찮은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가 만든 가치는 성과의 언어로 남지 않았고 부탁의 언어로만 남았습니다. 호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없었습니다. 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수고는 조직 안에서 너무 쉽게 사라집니다. 준호가 잃은 것은 단순한 기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떠올리는 방식 자체가 낮은 자리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은 회사 밖에서도 반복됩니다. 친구 모임에도 늘 총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성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원은 사람들을 챙기는 데 익숙합니다. 처음 모임을 만들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누가 어디 사는지 생각해서 중간 지점을 고르고 주차 가능한 식당을 찾고
예약 가능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성원아 고마워. 역시 네가 제일 꼼꼼하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못 만났다. 그 말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느낌이 들었고 관계 안에서 자기 역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어느 순간부터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모임 날짜가 정해지면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톡방에는 이런 말만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성원이가 예약하면 되겠다. 회비는 성원이가 걷어줘. 차 가져올 수 있어? 너는 술 많이 안 마시니까. 운전 가능하지? 처음에는 고마움이 따라붙었습니다. 나중에는 부탁만 남았습니다. 더 나중에는 성원이 늦게 답하면 단톡방이 조용해집니다. 마치 모임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성원이의 책임인 것처럼. 사람들은 성원의 수고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만 반복되는 수고를 더 이상 선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성원은 정말 쉬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고 집안일도 밀려 있었고 몸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남깁니다. 이번에는 제가 전체를 맡기보다 역할을 나눠서 진행하면 좋겠어. 식당 예약은 누가 하고 정사는 다른 사람이 맡아주면 좋겠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성원은 휴대폰 화면을 계속 바라봅니다. 읽음 숫자는 줄어드는데 답은 한참 동안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짧게 씁니다. 아, 그럼 그냥 다음에 볼까? 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나눠서 해야 하나? 그냥 하던 대로 하면 편한데. 성원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속이 서늘해집니다. 하던 대로. 그 말 안에는 성원의 시간이 없습니다. 성원의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모임이 편하게 돌아가기 위해 계속 같은 사람이 움직이면 된다는 익숙한 계산만 있습니다. 그날 지연은 깨닫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모임을 굴러가게 하는 장치가 되어버렸구나. 친구들이 나쁜 사람이라서만 이 일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일도 반복되면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도움도 계속 받으면 기대가 됩니다. 처음에는 부탁이던 일이 계속 이어지면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역할이 된 호의를 멈추면 상대는 고마움보다 불편함을 먼저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래 돌아가던 시스템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준호와 성원은 너무 많이 도와서 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베푼 호의와 남들이 편하게 맡긴 역할의 경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편리한 사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초반에 암시했던 그 오래된 지혜가 다시 필요해집니다. 그 현자의 이름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입니다. 그라시안은 인간관계를 감정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필요, 가치, 거리, 역할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그의 지혜를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호의는 고마움을 만들지만 필요는 자리를 만든다. 고마움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의 구조 안에 자리를 갖습니다. 없으면 일이 흔들리고, 없으면 기준이 무너지고, 없으면 관계가 함부로 굴러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쉽게 소비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산적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움을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착함을 버리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나의 호의가 계속 반복될 때 그것이 나의 가치로 쌓이고 있는지 아니면 남의 편의로만 소모되고 있는지 반드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대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전체를 맡기보다 역할을 나눠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은 공격이 아닙니다. 불평도 아닙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기 위한 가장 조용한 기준입니다. 이제부터 세 가지를 바꾸십시오. 첫째, 반복되는 호의는 역할로 재정의하십시오. 한 번 도와주는 것은 선의입니다. 두 번 도와주는 것은 배려입니다. 하지만 세 번 이상 같은 부탁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 안에서 역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속으로만 서운해하지 말고 말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담당을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까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순번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맡을 범위와 맞지 않을 범위를 분리하십시오. 착한 사람은 부탁을 받으면 전체를 떠안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범위를 압니다. 전체 진행은 어렵지만 초안 검토는 가능합니다. 예약은 제가 할 수 있지만 정사는 다른 분이 맡아주세요. 자료 정리는 돕겠습니다. 하지만 발표 준비까지 맡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선을 나누면 상대는 처음에는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지나가야 관계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셋째, 내 가치를 편의가 아니라 전문성에 묶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착해서, 시간이 많아서, 거절을 못해서라면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언제든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기준이 있다. 저 사람은 일을 정확히 만든다. 저 사람은 전체 구조를 본다. 저 사람은 아무 일이나 다 떠안지는 않지만 맡은 일은 확실히 해낸다. 이것이 편리한 사람과 필요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편리한 사람은 상대가 필요할 때 불려갑니다. 필요한 사람은 일의 중심에 자리를 갖습니다. 편리한 사람은 많이 해주고도 잊힙니다. 필요한 사람은 적게 말해도 기준으로 남습니다. 편리한 사람은 거절하면 분위기를 망친 사람이 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선을 그어도 함부로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베푼 마음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마음도,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도 모두 당신의 좋은 부분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동안 편해졌고 일이 돌아갔고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없는 좋은 마음은 타인의 편애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움받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하면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 방식은 한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당신을 지우고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더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분명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덜 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도우라는 뜻입니다. 고마운 사람도 귀합니다. 하지만 고마운 사람에만 머물면 사람들은 당신을 추억할 수는 있어도 당신의 자리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호의를 베풀되 그 호의가 나의 가치를 지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되 내 삶이 남의 편의에 배치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관계를 지키되 내 자리를 스스로 비워주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무의식에 새길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는 고마운 사람에 머물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 문장을 그냥 좋은 말로 듣고 넘기지 마십시오. 이 문장은 당신이 앞으로 모든 부탁 앞에서 잠깐 멈추게 해줄 기준입니다. 누군가 또 너무 자연스럽게 부탁할 때 이 문장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지금 베푸는가? 아니면 소모되는가? 내가 지금 관계를 돕는가? 아니면 내 자리를 내어주는가? 내가 지금 필요한 사람으로 남는가? 아니면 편리한 사람으로 굳어지는가? 댓글로 이 문장을 남기십시오. 나는 고마운 사람에 머물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고맙다는 말 하나로 자신을 지우지 않겠다는 작은 계약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실행은 관계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부탁 앞에서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나의 역할과 자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 가까운 관계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도 너무 가까워지는 순간 존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친밀함이 어느 순간 무례함의 입구가 되는 이유를 다음 장에서 펼쳐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다음 페이지는 반드시 더 우아하고 강력하게 빛날 것입니다. 마인드 도서관입니다.